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과천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과천외고 수학년, 과천외고 1학년 수학 내신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보면은 그냥 과천외고 내신 특징이랑 문항별 비교 분석, 그리고 이 둘을 종합해서 저희가 이제 내신 대비를 어떻게 전략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신 특징을 보면은 이제 5년 연속 계속 객관식으로 23문항으로 조금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교재 연결도 매우 높은데요. 이제 부교재는 이제 전국 학력평가 마더텅이라고 1학년, 2학년은 마더텅을 사용하고 있고 3학년은 수능 특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외고의 가장 큰 특징은 평균이 55점이고 매우 어렵기 때문에 못 푸는 문제들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위권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5등급, 6등급 얘들을 보면은 50점대인데 50점에만 거의 60명이 몰려있는 4분의 1 정도가 있고요.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평균에서 한 문제만 더 맞으면 4등급이 되고 4등급에서 한 문제만 더 맞으면 3등급 되고 3등급에서 한 문제 더 맞으면 2등급 되는 굉장히 중앙에 몰려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열심히 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외고 애들이 상당히 이제 성실하기 때문에 밑에 깔아주는 애들이 없어서 평균적인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내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실행되면서 등급이 5개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1등급이 10%여서 1등급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기존의 2등급에서 한 2~3명만 잘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등급인데 원래 전에는 3등급만 돼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번에 바뀌는 2등급은 4등급 얘들도 2등급에 들어가요. 34%니까 거의 60명 정도가 2등급 들어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외고적인 외고 애들의 마인드는 나는 3등급만 하자였는데 이제 3등급은 예전에 비해서는 거의 6등급 얘들도 3등급이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해서 반드시 2등급 이내에 들어가야 되고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이제 노력만 하면 2등급에 들어갈 수 있는 시대로 변했고 학점제로 변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제는 등급이 어디서 가려지냐 보니까 핵심 문장에서 가려지거든요. 핵심 문항이 뭐냐면 외고에서 아이들에게 단원별로 5문제씩 총 20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이 20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항인데 이 20문제 중에 작년에 6문제가 나왔어요. 이 6문제를 통해 가지고 등급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이제 문항별 비교 분석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항별 비교 분석은 제가 찾아보면은 마더텅에 다 있긴 하지만 이거는 마더텅 위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개념으로 공부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마더텅에 있는 문제를 다 찾으면 1000문제가 넘어요. 근데 우리가 1000문제를 찝을 수 없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기본적인 연산만 해도 교과서적인 것만 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앞에다 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를 다 맞게 되면은 52.49 아까 전에 말씀드린 평균 55점이랑 거의 근사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뀐 등급으로 보면은 이 앞에 문제를 다 맞고 뒤에 문제를 2문제 정도만 맞으면 2등급이 되고 여기서 한 4~5문제 맞으면 1등급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뒤에 문제를 볼게요. 뒤에 문제가 이제 핵심 문제고 핵심 문제는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핵심 문제는 뭐냐면 모의고사에서 22번, 30번 그리고 실제로 정답률이 5% 이내 정답률 5%도 안 되는 문제들이 많고요.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사실 모의고사 문제는 100분이거든요. 근데 내신은 50분이에요. 50분에서 사실 핵심 문제 6개를 푸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천외고가 미리 정보를 제공해서 이걸 어떻게 빨리 풀 수 있는지 전략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문제 변형이랑 전략 세우는 건 제가 알아서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보면서 변형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변형 문제는 사실 마더텅의 문제는 아니에요. 억지로 짜집으면 제가 마더텅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 2개를 조합해서 만들었는데 사실상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얘들이 좀 당황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넣어봤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17번 문제입니다. 17번은 변형이 조금 많이 됐고 애들이 오답률 3위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틀려온 문제예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일단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17번이면 얘들이 상당히 압박받을 시간이거든요. 여기에서 20분 넘게 이상 남은 시간이 없고 굉장히 계산이 많기 때문에 오답률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서 13문제를 거의 20분 이내에 풀고 나머지 10문제를 30분 동안 시간을 많이 가져서 최대한 우리가 연습한 것처럼 핵심 문제는 우리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풀고
아닌 거는 그래도 우리가 기초를 계속 연습해왔기 때문에 시간을 세이브해서 문제를 푸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핵심 문제입니다. 예. 이거는 보기랑 같이 굉장히 똑같이 나오는데 오답률이 두 번째로 높았던 문제인데요. 이유는 아무래도 문제 번호대가 21번이에요. 그리고 계산량이 굉장히 많고 애들이 시간이 굉장히 없을 때죠. 그래서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아니면 객관식이면 이런 전략도 조금 필요한 게 외국은 항상 객관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를 잘 보면은 7S 제곱이에요. 근데 보기에서 7의 배수가 1, 2밖에 없고 실제로 정답이 2번이어서 이런 거는 객관식을 통해서 푸는 전략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 문제는 보통 애들이 다 못 풀 정도였고 실제로 평균이 55점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객관식을 이용해서 찍는 습관도 어떻게 하면 또 유용하게 찍을 수 있는지도 사실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핵심 문제 22번이고 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4번보다는 쉽게 변형이 됐어요. 근데 오답률이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번호대가 22번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거의 10% 이내도 거의 10분 이상 남을 친구는 이때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의 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를 못 풀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간을 최대한 세이브해서 뒤에 핵심 문제를 많은 시간으로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외고는 이제 수토에 진행될 예정이고 책은 이제 개념물리랑 마더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부교재가 마더텅이긴 한데 마더텅으로 사실 수업 진행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마더텅은 그냥 문제만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개념 원리를 통해서 아무리 처음 배운 학생이라도 처음에 기초 개념을 올리고, 왜냐면 외고 문제가 거의 14번 평균 정도의 문제가 그냥 개념에서만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확실하게 쌓은 다음에 그 다음 마더텅을 통해서 핵심 문항이랑 어려운 문제를 하는 전략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